여러 개를 섞어서 쓴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조금 위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급한 건지 아닌 건지는 본인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에 의한 화상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가스불에 이제 손이 되었어요. 그런 종류의 화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성수벨팅 닥터밍입니다. 시술하고 난 뒤에 진짜 부작용인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커진 뒤에서야 병원을 찾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진짜 부작용인가 아닌가 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술하고 난 뒤에 붉어지거나 붓는 증상은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뜨거운 레이저를 맞았다던가 혹은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얼굴이 붉어지거나 혹은 부어오르는 것이 당연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남들보다 심한 거냐 아니냐를 아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쉬운 방법은 사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느냐 해서 시술을 하고 나면은 멍이 들거나 붓기가 생길 수 있어요. 또는 얼굴이 붉어지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안심해도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셀카를 찍어서 시술 받았던 병원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부작용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수면 마취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건 사고들이 생겨가지고 뉴스에 나기도 하죠. 일단 피부과에서 하는 수면 마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성형외과는 대부분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피부과에서 하는 수면 시술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마취과 전문의가 계신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마취과 선생님이 계신 곳이 무조건 안전하냐? 그렇죠.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면 당연히 더 안전하죠. 그러면 마취과 선생님이 없는 곳이 더 많은데 이곳은 가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취과 선생님이 상주하는 곳이 좋은 거는 맞지만 없더라도 병원에 이제 직접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걸 물어보면 좋냐면은 이 수면 마취를 하는데 약물을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 쓴다.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개의 약을 쓸 경우에는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해독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개를 섞어서 쓴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조금 위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피부과 선생님들만 계시는데 여러 가지 섞어 쓴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병원이 엄청 붐비느냐를 사실은 좀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붐비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죠. 시술의 효과가 좋은 병원이니까 환자들이 많고 병원이 붐비겠죠. 그런데 적어도 나를 책임져줄 의사는 내 시술 전후로 여유가 있는 것 같으냐라는 거를 실제로 병원에 물어볼 수 있겠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마취과 전문 선생님이 있고 없고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응급 상황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캐치하고 처치를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프로포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 인터넷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단독 프로포폴을 정량으로 적당하게 잘 쓰는 병원을 찾아가신다면 수면 마취를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고요.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수면 마취를 하러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간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면 마취가 깼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술이 취해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꼭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어떤 기표에 어떻게 넣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불편 증상과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성분의 지방분해 주사를 맞았느냐입니다. 병원에 혹시 스테로이드가 들어갔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랬으면 스테로이드 때문에 패인 거고 그게 아닌데 피웠다 그러면 지방이 예쁘게 녹았을 수도 있는데 주사가 너무 얕게 들어가서 피부 바로 밑을 파고먹은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가 있어요. 시술에 의한 문제인지 성분에 의한 문제인지를 아는 거는 사실상 시술받은 병원에서밖에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겠네요. 의사 선생님들도 모든 환자분들을 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괜찮았는데 이렇게 됐다도 있지만 시작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패여 있었는데 패였다고 환자들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맨 처음 사진, 시술 전 사진, 중간 경과 사진이 있으면은 그 사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문의를 주시면은 의사들이 보고 더욱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레이저를 맞고 나서 화상을 입었다 혹은 다른 병원에서 시술받고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서 저희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그런 일들이 생기시면 일단 사진을 찍은 뒤에 바로 시술받은 병원에 문의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이게 급한 건지 아닌 건지는 본인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꼭 사진을 찍은 뒤에 의료진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레이저에 의한 화상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가스불에 이제 손이 되었어요. 그런 종류의 화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레이저나 시술들은 피부의 깊은 층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쓰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화상을 입어도 피부 깊은 층까지 다 화상을 입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벼운 1도 화상, 2도 화상 중에서도 스포팅인의 가벼운 화상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심재성 2도 화상이라고 부르는 피부에 흉터를 남기거나 그런 화상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꼭 내가 화상인 것 같은데 싶은 느낌이 들면은 반드시 사진을 찍고 바로 병원에 문의를 하거나 시술받았던 병원으로 가서 경과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을 겪지 않기 위해서 고객님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들을 의사한테 숨기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다, 혹은 어떤 시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것들을 절대 얘기를 하지 않고 맞춰봐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항생제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알러지가 났던 적이 있는지, 예전에 무슨 시술을 받았는데 내가 어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의사들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하고 시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피부과는 고객과 소통하는 피부과라고 생각합니다. 내 고민이 뭔지 들어주고 니즈에 맞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 상황에는 이게 좋은데 왜 그게 좋은지, 또는 예상되는 부작용은 이런 게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술 후 부작용과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작용이 없거나 아예 불편 증상이 없는 시술들은 없어요. 우리가 좋은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를 알고 가는 것도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수멜팅 닥터민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